자리에 오기로 선택하신 지혜로운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리더님들에게 칭찬의 박수를 보내며 원데이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사이즈죠. 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누구시죠? 네, 와, 역시 선물은 없어요. 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랑이라고 합니다. 항상 사랑으로 초반 코리아를 이끌어주시는 저희의 스승님, 크라운 앰버서더 성세재 리더님의 오프닝 스피치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은희 리더님 항상 사회를 보셨는데 3년 만에 보시니까 이것도 안 찍어주셨네. 네. 제가 3년 전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배우 50명이 도전해갖고 5명이 성공했는데 조금 전에 사회 보신 분이 그때 성공하셔갖고 제가 7분 모시고 중국에 아주 멋진 여행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 석 달 만에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아까 얘기하다가 본인이 금년 말 안에 프로필 사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와, 엄청난 결단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건강 관리하시면 제가 내년 말에 또 여행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이뻐지고 탄력 생기고 신랑만 좋은데 근데 제가 돈을 씁니다. 이런 프로그램 진행할 때 같이 함께 참여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날개 달린 초범의 천사 우리 이중택 리더님께서 오늘 또 선물을 주셨어요. 받으셨죠 다? 네. 받으셨죠? 이게 습관이라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아까 송수영 리더님께서 다음 달은 뭐예요? 다음 달은 없습니다. 다음 달은 없어요. 우리 이중택 리더님 집에 있는 거 다 꺼냈어요. 이중택 리더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 차에 갔다 가셨어요? 아주 저도 선물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갖고 그래도 드려야죠. 어떻게 장기리더 어떻게 그래도 드려야죠. 그래도 본인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코로나 상황이 딱 오픈하면 저희 팀에서 연태 여행을 갑니다. 지금 아마 가시려는 분이 3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저희가 미팅할 때 300명 안 와요. 네? 연태 놀러 갈 때는요 3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이중 대리님 잠깐 서 계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리한테 즐거움을 갖다 주신 리더님이십니다. 이게 가짜는 하나씩 받아가지만 우리 이중 대리님은요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십니다. 그래서 중국에 축하 메시지. 그냥 계세요. 어디 가세요, 리더님? 그래서 중국에 오픈하면 저희 팀에서 연태 갈 분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때 우리 이중태 리더님한테 제가 연태 한번 쏘겠습니다. 리더님이 원하는 차시에 본인이 찍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한 번입니다. 8차인데 다 가는 건 아니에요. 한 번입니다. 그렇게 오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미 사업을 해나가는데 다들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렵다고. 그런 말 다 해보셨죠? 어렵다고, 쉽지 않다고. 그 말 되게 많이 해요. 중국에 아주 멋진 성공자 한 분 계세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왜 세상에 태어났나? 고생하라고 태어났답니다. 고생하라고 태어났대요. 우리가 지금 이 고생 안 하면 다른 고생이 또 찾아온대요. 그래서 현재 어떤 고생이 있으면 그걸 잘 이겨내고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렵니다.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산대요. 근데 항상 행복하게 못 사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에 행복 속에 자꾸 그 불편한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반날 행복하지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지 멀쩡해갖고 이런 세미나 하는 날에 다들 오셨잖아요. 그 자체가 복 받은 일이 아닌가요? 그 자체가 행복이죠. 아메만 사업하면 어렵대요. 어렵죠. 저같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여자가 와서 말 걸면 제가 고개도 못 듣는 남자가 지금 밤낮 여자들이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업 잘 하시는 리더님들 제가 계속 가서 이렇게 만두 미팅도 해주는데 남자를 못 봐요. 남자를 못 봐.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제가 장비기 되면 꼭 부릅니다. 꼭 오시라고. 근데 이번에 또 빵꾸를 내갖고 안 오셔갖고 그날은 또 남자 하나 없는 많은 여성분들이랑 또 미팅을 했습니다. 저는 쉬운가요? 저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도 고생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은요, 언제 우울증 오고 언제 갱년기 오고 언제 폐경 올지 몰라요. 그거 올 때마다요 아주 이게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뭐라고 좀 타이르면요, 뭐라는지 아세요? 너 폐경 해봤냐고. 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직소대 안 하고 옆에서 그냥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해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고생이라면 고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고생 속에 엄청난 낙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끝까지 붙들고 해나간다는 거. 그게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좋은 걸 찾으려면 한없이 좋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 좋은 심태로 일을 행하고 임한다면 우리도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오늘도 약 3시간 동안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3시간 동안 좀 집중해서 잘 들어보고 학습해보면 여러분들의 행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앉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더 당당해야 돼요. 네. 인생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장이 끝났지만 진짜 성장이 끝났나요? 저희 가끔 옆으로 성장하죠. 네. 삶의 성장은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삶의 성장의 한 단계씩 결과를 이뤄내신 리더님들을 축하하는 랠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호명하시는 리더님 앞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에메랄드의 초석을 다지는 첫 단계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성취하신 신영경 리더님, 오늘 비록 자리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핀을 달성하지 않으면 정식 사업가인 좀 자제해주세요. 음악이 혼자 내가 나가서 춤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핀을 달성하지 않으면 절대 정식 사업가인 플래티늄이 될 수 없다고 해요. 저희가 소위 말하기를 지나가는 핀이라고 하는데 이 핀은 반드시 지나가야지 저희가 목표를 이루는 정식 사업가가 되죠. 골드 프로듀서를 성취하신 윤경미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오래 하셨는데요. 네, 너무 떨려서 갑자기 스피치 하라고 해서. 네, 존경하는 성세대, 너무 떨려서. 네, 존경하는 성세대 리더님하고 초봉 그룹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서 너무 떨려요. 뭔 이야기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하는 동안 어떻게 했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광주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용경미라고 합니다. 저의 OS 분서님은 율레 리더님고요. 제 OE는 리메이 리더님, 김동영 리더님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CP 달성하는 이유는 진짜 제 혼자 스스로 아니고 그 진짜 팀 리더님들 도와주셔서 제가 핀을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한 것 같아요. 너무 떨려. 저는 매번 리더님들 하는 말이 아메이 하려면 무조건 미팅 참석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디 미팅이든 해외 미팅이든 한국의 미팅이든 아니면 어디 작은 미팅, 큰 미팅, 온라인 미팅, 오프라인 미팅 다 참석한 것 같아요. 제가 성장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미팅을 참석해서 제품 지식도 배우고 어떻게 사업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제 스스로 성장 많이 했고 그리고 제일 감사하는 거는 우리 리메 리더님 매번 서울에서 광주로 항상 오셔서 우리한테 뭐 좋은 말씀 관념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사업하는지 좋은 관념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광주 리더님들 다 우리 리메 리더님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리메 리더님 오면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배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리메 리더님 광주 우리 사업뿐만 하는 거 아니라 미팅뿐만 하는 거 아니라 어디 그거 국외 여행은 못 가지만 국내 여행을 진짜 많이 갔어요. 그 어디 뭐 여수, 순천, 뭐 포항 어디 여러 군데 진짜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렇게 리메 리더님 따라서 어디 전국에 다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트너 따라서 리더님 따라서 이렇게 전국으로 이렇게 여행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이렇게 핀을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 스스로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율레 리더님이 항상 저 홈미팅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근데 율레 리더님이 항상 오늘 요리 미팅 하니까 누가 초대해라. 그래서 저는 항상 제 파트너들 초대해서 음식 맛있게 먹고 대본 보여주고 대본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아멘 사업하는지 왜 아멘 사업을 선택하는지 이렇게 우리 리더님이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다 그 파트너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헌 리더님 항상 서울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진짜 코로나 시기에도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큰 미팅을 항상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미팅은 항상 매주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헌 동영 리더님 그렇게 해서 매번 온라인으로 미팅도 참석하고 우리 리메 리더님 온라인 미팅 수요일마다 참석하고 그리고 우리 작은 미팅도 진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거의 미팅만 하고 초대하고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면서 제가 배우는 거 파트너한테 알려주시고 고객들한테 제품 알려주시고 그래서 매달 이렇게 첨단시장을 진짜 리더님 따라서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메이 사업은 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리더님 말씀 잘 듣고 하는데 알려주신 대로 하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스피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유핀자신데요. 제가 이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이세요.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가난과의 이별이라는 에메랄드 핀을 성취하신 앞으로의 시간이 더 기대가 되는 뉴 에메랄드 강인경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강혜경 리더님은 저희와 거의 초창기 함께 오신 리더님이세요. 아미 사업의 제일 특징은 뛰는 것도 아니고 나르는 것도 아니고 한결같이 한 템포로 가는 일을 아마 제일 대표적으로 최고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에메랄드는 이제 아까 우리 경기 리더님 같은 리더님 천만을 하는 튼튼한 시장 세계를 이상 만드신 리더님이시거든요. 우리 리더님은요 절대로 흥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진 것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너는 설쳐라 나는 60km로 간다. 너는 작어라 나는 계속 간다. 그 대표적인 리더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현재 어떤 속도에 가서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꾸준하게 가면 우리 다 강경 리더님처럼 될 수 있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아주 스탠다드라고 하죠. 아주 표준 리더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언제 올라오시나? 드디어 올라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 에메랄드 강혜경입니다. 저 구석자리가 편한데 눈에 안 띄게 최대한 그 스피치가 진짜 시간이 지나도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분은 무대를 좋아하고 뭐 드레스를 입고 싶어서 핀을 도전한다고 하는데 진짜 이것만 없으면 다음에 더 쉽게 하겠다 할 정도로 사실 말하는 거는 안 떨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선 집중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난달에 제가 도전 스피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새로운 사실은 없고 그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는데 좀 남겨놓을 걸. 제가 에메랄드 도전이 지금 3번째인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동효 리더님이랑 그 춘천 김성남 리더님이랑 이때 다 같이 에메랄드 갈 때 그때 7명인가가 그때 에메랄드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중간에 못 갔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한 번 또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못 가고 지금 이제 3번째 이제 드디어 에메랄드가 됐는데요. 뭐 코로나 동안에 다소 이제 사업이 정체되신 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 팀은 그런데 그 본사 데이터를 들어보면 정말 꾸준히 성장하고 굉장히 많이 성장한 팀이더라고요. 그 속에서 저도 그룹의 전체 매출에 누가 되지 않고 같이 성장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진짜 온라인 미팅을 꾸준히 준비해 주신 그 여러 리더님들 그분들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뭐 그렇게 그 온라인 미팅 준비하시는 거기에 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숟가락 하나 얹어서 그걸 많이 활용하는 쪽이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라 그랬는데 뭐 가난했어요. 했고 제가 지금 이제 50대 초반이고 중반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40대 제가 40대에 아메이를 하고 있을 때 되게 많이 답답한 순간순간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수입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고 아메이가 확신이 있어서 아메이가 분명히 될 거라는 걸 알고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내 마음처럼 되지 않잖아요. 성 리더님이 이제 천천히 갔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진짜 아메이를 시작할 때 그 명단이 없었어요. 명단이 없어서
열 손가락 진짜 안 됐었거든요. 명단이 없어서. 그런데 명단이 없다는 게 사업을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아메이 전달해 보면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는데 저는 진짜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래도 사귀면서 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초반에 사업이 성장하지 않고 더디게 가도 그게 막 이렇게 그 자체가 힘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데 당연히 성장을 못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고 뭐 사람을 내가 내 마음이 급하다고 사람을 빨리 사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는데 어쨌든 뭐 내가 언제 핀을 가고 언제 수입이 되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연히 내가 언제쯤 좀 편안해지지?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한 순간들은 순간순간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 리더님이 제가 처진 적도 없다 그러시지만 처진 적도 많아요. 처진 적도 많은데 다행인 건 그렇게 처지지 않게 보였다는 건 제가 티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크게 원래 성격이 뭐 크게 이렇게 기복이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처진 적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굉장히 기분 좋게 잘 갈 때도 있고 그걸 반복해 왔지만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분이 들쑥날쑥할 수 있고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지만 그게 나의 태도로 나오지 않게 저는 그거는 제가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사업가답게라는 게 제가 막 정말 막 엄청 사업가다운 그런 포스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개인적인 기분이 상대방에게 특히 나쁠 때 이렇게 보이지 않고 그런 정도의 전문성을 가져야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결같이 해서 왔고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서 간다고 했는데 40대에 너무너무 답답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 사업을 해온 결과 지금 제 나이가 돼서 사실은 제 나이가 돼서 답답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요즘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그냥 즐거워요. 당연히 즐겁겠죠. 마음이 그냥 즐거워요. 즐겁고 더 좋은 거는 지금도 그런 어떤 답답함에서 좀 벗어났지만 앞으로 50대 중반, 60대가 되어 갈 때에 제가 그래도 아메이를 여태까지 쭉 해왔고 이 속에서 많은 능력들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처럼 꾸준히 하면 성장하겠죠. 더 후퇴는 하지 않을 거예요. 놓지 않고 계속하면. 그래서 제 미래가 앞으로 더 지금보다 더 좋고 더 밝을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수입이 얼마가 돼서 그런 것보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50대가 되면, 그러니까 제가 40대 때 50대가 된 사람들을 후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저보다 더 젊은 친구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50대가 되면 왠지 사업을 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뭔가 더 좀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런 느낌 때문에 제가 40대 때 50대 분들을 후원할 생각은 전혀 못 해봤어요. 그런데 50대가 되어 보니 지금도 새로운 일을 찾고 답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제 또래 또는 이제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분들도 많이 후원을 해요. 후원을 하고 정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한 분 한 분을 다 지금의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분 뒤에 누가 있을지 모르고요. 또 그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본인이 비전을 보고 사업을 제대로 알아듣고 나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이 내가 그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고 어느 정도 그 기본 매너가 되어 있는 분이라면 꾸준히 후원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저는 요즘에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리더님들 전부 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 사업은 그냥 꾸준히 하면 진짜 돼요. 그게 얼마나 걸리든.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성장해서 좋은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말씀하시지만 정말로 스피치 다 잘하시죠? 네, 이거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술술술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3류 기업은 상품을 중시하고 2류 기업은 인재를 중시하며 1류 기업은 교육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네, 교육을 중시한다고 해요. 그럼 지금 이 시간은 뭐겠죠? 네, 오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품 교육 하고 가실게요. 네. 그래서 요즘 대세죠. 나만의 건강, 내 몸에 맞는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식습관 솔루션. 이제 8월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출시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해 주실 건데요. 첫 번째는 이분은 화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저께 이분을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 생각하다가 화내지 말고 들으세요. 한국 아메이의 뉴트리라이트 강사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본사 한국 아메이 본사 뉴트리라이트 강사. 네, 서민규 차장님이시죠. 건강과 뉴트리라이트를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서민규 차장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쏙쏙 귀에 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초범 그룹에 여자 서민규가 계세요. 파운더스 PT 조영선 리더님을 모시고 강의를 준비할 건데요. 그리고 이제 조영선 리더님 강의 끝나시는 대로 두 번째 이어서 요즘 유튜버 건강하는 장준기로 엄청 큰 인기를 누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말 또 싫어하실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단어밖에 없어요. 정말 찰떡이에요. 제가 몸을 못 봐서 몸이 섹시한 건 잘 모르겠는데 몸보다 뇌가 더 섹시한 섹시남, 초범의 섹시남 더블 다이아몬드 장준기 리더님께서 죄송해요 리더님. 강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파운더스 PT 조영선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여자 서민규 조영선 이사님입니다. 긴장돼. 네, 그러면 서민규 차장님 답게 제가 한번 준비한 강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 이 세미나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성미정님 만두 미팅에서 슬쩍 흘리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맞아요? 그랬더니 그럴걸? 뭐 이렇게 제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요. 강의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디톡스를 하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탈증이 있는데 뉴트리라이트 강의하는 건 좀 아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더 빡셌어요. 매일 피부 관리를 그럼 뭐냐, 옷은 기본 샀고요. 머리는 발까지 준비 끝났어요. 그 다음은 저 몰라요. 그 다음은 그것만 신경 쓰시고 내용은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어디죠? 거기죠. 왜 안 되죠? 됐어요. 네. 돼요? 계속 눌러줄 수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네, 맞아요. 이거 할 거예요. 이거요. 깔맞춤 했어요. 네, 무엇이 보이시나요? 똥이에요. 오늘은 똥 얘기를 진하게 제가 하고 갈게요. 네. 자,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무슨 병으로 죽게 될까?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내가 무슨 병, 안 죽을 수는 없죠. 무슨 병으로 죽을까 궁금은 하실 거예요. 뭐, 병 걸리지 않고 그냥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그러시죠? 저도 장인들한테 들었는데요.
자다가 죽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10손가락 밑에 바늘을 찔러 넣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는 중이에요. 그렇게 죽고 싶은지 모르겠고요. 이런 생각도 해보셨죠? 왜 자꾸 살찌지? 네. 또 있어요.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콜레스테롤 높다 뭐 이렇게 슬슬 진단 나오시죠?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못 잘까 뭐 머리만 대면 자 신생아를 그렇고요. 저도 약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자꾸 깜빡깜빡해. 뭐 다 같이 손 들까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이 제가 드릴 말씀 중에 있어요. 자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넌 미래를 어떻게 보니? 손금? 명리학? 난 똥으로 미래를 볼 수 있어. 똥? 자, 보여줄게. 체중 검사를 통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분석하면 사람들의 건강을 볼 수 있거든. 장내 미생물은 대사부터 면역력까지 우리 몸 전체 기능에 관여하는 중요한 존재여서 장내 환경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건 앞으로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아, 그렇구나.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 그래서 뉴트릴라이트는 국내 유일 PMAS 특허 기술을 활용한 듀얼 장건강 분석 기술로 미래의 건강을 내다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집요하게, 철저하게. 네, 뉴트라이트가 준비하고 있어요. 공사가 박수를 받으시는 거죠 지금? 네. 이 영화 본 적 있으시죠? 밤에. 네. 여기서 뭐가 등장해요? 매화틀. 저런 단어 저도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아침마다 임금님께서 매화틀에 뭘 하세요? 매화를 넣으시죠 매화를. 근데 어이들이 냄새도 맡아보고 뭐 맛도 보고 건강 상태를 추측했대요. 어이 참 좋은 직업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랬겠어요? 모든 건강 정보가 변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이슈가 됐었죠. 국가 원수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순방을 갈 때 특히 적국을 간다. 뭐가 따라와요? 그분 전용 화장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적국에서 볼일 보셨어요? 그거를 수집해서 이 원수 어떤 질병이 걸릴 거구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수거해 갖고 오기 위해서 그래서 변에 그만큼 굉장한 정보가 있다고 해요.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사이언스 잡지인데요. 2022년 4월 거예요. 이때 뭐가 나왔냐면요.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됐다. 게놈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얼핏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근데 이게 옛날에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으세요? 요게 인간 유전체 정보의 남은 퍼즐 조각을 모두 찾았다. 맞아요. 시작은 옛날에 했어요. 게놈이라는 게 인간의 염색체가 23쌍, 46개인데 여기에 존재하는 유전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대요. 언제냐면요. 진짜 옛날. 1990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한 10여년 연구를 하다가 중단했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때의 기술로 8% 남았대요. 일단락을 지었다가 다시 기술이 막 발전을 했죠. 그래서 2022년 4월에 유전자 지도가 드디어 완성됐어요. 그러면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아는 거로 모든 질병에 대한 비밀이나 노화에 대한 비밀이나 이런 걸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질병 치료에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서 치료법을 개발하고 유전자의 작동 원리, 유전병, 뭐 인간의 다양성, 질병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졌어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래서 뭐 조만간 한 100만 년 이하로 나의 유전체를 분석하고 질병 치료에 활용을 할 걸 계획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끝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뭔지 아세요? 초파리? 초파리가 사실 유전학 그 연구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체인데 보통 인간의 한 세대는 한 30년 이렇게 보죠. 얘는 12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대 연구도 가능하고 돌연변이도 굉장히 만들기 쉽고 그래서 이제 초파리가 이제 등장 인물인데 요 초파리 유전자가 2만 개인데 사람의 유전자는 몇 개일까요? 2만 개요. 똑같아요. 굉장히 많을 줄 알고 10만 개 뭐 이렇게 대답하세요. 굉장히 많을 줄 알지만 사실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초파리만큼밖에 안 하나요? 사고, 행동, 뭐 여러 가지? 아니에요. 우리 훨씬 복잡 다단한 고도로 발달된 생명체잖아요.
왜 뭐냐? 그 비밀이 뭐냐? 인체와 더불어 공존하는 미생물과 그 유전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한 걸로 다 예측 가능할 줄 알았는데 유전자 수가 같은 초파리와 다른 형태를 보이는 건 우리 몸에 우리 말고 우리 몸 주위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제2의 게놈 프로젝트예요.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 연기 서열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이제 2007년, 8년 이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르고 있어요. 아직 다 완료된 건 아니고 인체의 마이크로바이옴 수가 인체 세포 수의 2배래요. 그러면 제가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데리고 사는 걸까요? 아니면 걔가 저를 데리고 사는 걸까요? 헷갈려지기 시작하시죠. 유전자 수는 100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걔의 영향을 받는 거 맞아요.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잘 복잡하지만 이런 그 사람의 그 기관들 이비명, 위명 뭐 이렇게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살고 있는 그 기관들에 어떤 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지도를 완성해 가고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활발하게 연구 중이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우리와 공생하는 미생물 생태계. 우리에게 기생하는 아니에요. 공생하는 이에요.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하는 미생물 군집이라는 뜻과 게놈이라는 유전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미생물이야 혹은 세균이야로 무시할 게 아니고 얘네들의 유전체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뜻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 왜 마이크로바이옴 얘기하면 그동안 뭐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어쩌고 얘기하면서 유산균 팔아먹더니 이제는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더 어렵게 얘기해서 뭘 좀 팔아먹으려고 라는 오해 시선을 받기도 하시죠. 가끔. 아니고요. 유전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하면 이해 생각하시죠. 프로바이오틱스. 이게 장내 유익균이에요. 그래서 소화기 건강, 유해균 억제하고 식이섬유를 발효해서 분해해. 근데 얘는 혼자 살아요. 얘한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먹이. 그죠? 그래서 얘가 유익균의 증식 임자예요. 식이섬유나 프락토즈 등 리놀린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바이오틱스고요. 이거 제3의 이거 얘 포스트바이오틱스.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할 것은 포스트바이오틱스예요. 얘네가 만들어내는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우리 몸에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내는 이 대사 산물 이게 굉장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밝혀내고 있고 이것들에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타민 B군이나 뭐 이런 영양소들도 만들고 이제 특히 여기 밑에 맨 밑에 있는 단수의 지방산 요거 얘기를 이제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 동그라미 네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왜 도대체 제2의 기능을 주목받는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이분이 세계를 바꾸게를 세 가지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이분은 뭐 구글 설립자, 헬스케어에서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됐어요. 그걸 어디가 해요? 저희가 해요.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폭발할 거예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이해하셔갖고 주변에 잘 전해보세요. 그거의 기본 지식을 제가 오늘 드릴게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사실은 내일 변해요. 유전자 바꿀 수 있으세요? 바꿀 수 있으면 저 이 피부톤, 이 키 이대로 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못 바꿔요, 못 바꿔. 근데 뭘 바꿀 수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2의 유전자라고 하거든요. 바꾸고 싶은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 싶으신지. 이 그림 보시면 이 그림 뭐냐면요. 영어로 써있지만 별건 아니고요. 사람 그림을 보세요. 까만색과 왼편은 까만색이고 오른편은 얼룩덜룩한 색깔이죠. 이 까만색들이 유전자예요. 어때요? 까만색은 거의 동일하죠. 뭐만 다르냐면요. 저 머리 꼭대기에 있는 노란색이 조금 옅어지는 거 확인되세요? 그만큼만 달라요. 사람 간의 유전자는 그만큼밖에 안 달라요. 근데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얼룩덜룩한 색깔 보세요. 저게 다 미생물이에요.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양하고 양도 차이가 많고 색깔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는 유전자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만큼 다른 요 유전자 갖고 이 결과를 달리낼 수는 없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을 손댈 수 있는 영역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어나서부터 나이 들어서 죽는 때까지
다 달라요. 저 색깔들이 다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생각하시면 색깔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건강하냐, 뭐 영양 균형이 맞춰져 있느냐, 혹은 항생제를 먹었느냐, 뭐 아니면 뭐 비만이냐, 뭐 나이가 뭐 80세 정도냐, 뭐 100세 이상이냐에 따라 다 저렇게 인생 그 주기에 따라서 저렇게 많이 바뀌는 게 마이크로바이옴. 바뀐다, 곧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개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겠죠, 학계에서. 그래서 소화 건강에 도움을 준다. 맞아요, 그 정도는 아세요, 그죠? 그리고 항생제 내성 감소에 도움이 된다. 그것도 알만한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요즘은 조금씩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저기까지는 생각 못하기 쉬워요. 면역 관련에 도움된다. 요즘은 그래도 뭐 유산균 먹어 왜? 똥 잘 싸려고 라고 얘기하는 10점짜리 답을 하는 분보다 면역이라며 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면역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밝혀내고 있어요. 근데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돼. 그래서 왜 피부 유산균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영양 줘요. 그리고 식품 알러지에 도움이 돼. 혈압, 당대사,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 건강 이 밑에 부분은 아마 생각 못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에요. 실제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보세요, 아토피와 유산 프로바이오틱스 연관성 정도는 좀 많이들 아세요. 애 키우는 엄마들 정도면 아실 거예요. 근데 또 있어요. 대장암과 관련성이 있어요. 대장암 정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성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여기는 교육이 많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군사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몰랐던 듯한 표정을 지어주시면 제가 조금 수월하게. 근데 비만 치료에도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살쪘어요? 어쩌면 제가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어쩌면 호플리 그다음에 면역 관련 있고요. 또 류마티즘도 요즘 감각이 있으시죠? 류마티즘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균도 있대요. 그리고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사실 주변에 이런 암 한두 분쯤은 있으시죠? 우리나라 사람 3명 중에 1명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분들의 진단을 90%의 정확도로 할 수 있대요.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그리고 식욕과 기분, 그리고 뭘 먹을지에 대한 의사결정.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 키우고 있는 걔네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걔네를 잘 다스리셔야 돼요. 좋은 걸 먹게끔. 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에 어디 사는지 따져보면 장만 생각하시면 실제로는 입안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어요. 그래서 침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데 왜 놀라시죠? 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침이 이제 그 소화 효소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이 침의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살균도 하고요, 세균도 억제도 하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침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몸이 취약해지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이쁘잖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구강청소제를 사용한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제 본사강에서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도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을 지켜주는 많이 나죠. 바디 제품,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처럼 대세 얘기해요. 그래서 피부와 마이크로바이옴이 피부라는 게 외부에 맞서는 1차 면역 방어 체계잖아요. 이 피부가 pH가 어때야 된다고요? 4.0이 4.5. 저거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식초 발라요? 아니고요. 우리 몸 표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들이 건강하게 조성이 되어 있다면 저 pH를 맞춰줘요.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외부로부터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필수 요소, 균형품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 지금부터 상식으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또 있죠. 여성 건강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사냐고요? 네, 여성 건강의 대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특이하게도 락토바실러스 균만 살아요. 락토바실러스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산균. 유산균이 우리가 먹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대명사처럼 불리웠지만 유산균이란 유산을 만드는 균이에요. 유산이 젖산이고요. 그거는 사실은 소장에만 사는 애예요. 우리 몸에는 소장만 있지 않죠. 대장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유산균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일반 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뭐 유산균이라고 말했다고 우리 밸런스 위기는 365를 달라는 데 안 주고 이러지는 마세요. 네, 그런데 이 락토바실러스 균이라는 게
있어서 질 내 표면에 pH를 역시 4.1은 4.5 젖산을 만들어내면 젖산이잖아요. 산성 환경을 잘 조성하면 염증으로부터도 강할 수 있고 외부 침입을 막아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거 있죠. 남자들 방광염 걸려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방광염은 여자의 전유물. 왜요? 이런 구조 때문이에요. 대장에서부터 대장도 뭐가 나와요? 네, 똥 나와요. 똥만 나오지 않고 균도 나와요. 걔네들이 바로 한 4cm밖에 거리가 되지 않으니 회음부를 통해서 질 내부로 들어가서 방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염 많이 걸리고 하는 게 피곤해서 걸려. 맞아요. 왜냐면 피곤하다는 건 이 pH 균형이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하게 해주겠냐? 이렇게 주사를 맞을까요? 젖산균을? 아니고요. 이렇게 입으로 먹어요. 먹으면 위를 통과하겠죠. 소장을 지나서 대장을 건너서 그 다음에 딱 4cm밖에 안 되는 요질 내부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며칠 만에? 3일에서 5일 만에. 금방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제 친구는 동생이 간호사라면 자기는 한 번씩 좌약을 받는다고.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냥 간단하게 입에 털어놓으면 되는데 알아서 가는데 지들이 굳이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먹으면 돼요. 불편하게 좌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또 있죠. 장. 지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장. 장에 그러니까 38조 마리의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고요. 그 중에 97%가 어디에 살아요? 대장에. 대장에 이렇게 많이 사는 거 알고 계셨어요? 유산균 먹는 거예요. 유산균. 소장에 사는 애 먹는 거예요. 몇 프로 먹는 거예요? 3% 관리하겠다 유산균 먹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의 장의 길이가 한 9m라고 본다면 한 7m 정도는 소장이고요. 대장이 한 1.5에서 2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대장이 훨씬 작아요. 짧아요.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 97%가 여기 살고 있어요. 왜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소장을 지날 땐 걔네는 음식물이지 똥 아니에요. 그쵸? 걔네가 대장에 와서 똥이 되는 거예요. 똥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을 잔뜩 함유한 애들이 대장을 지나거든요. 대장을 지날 때 면역 물질들도 잔뜩 있어야 될 거고요. 걔네로부터 대항하기 위한 걔네들이 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병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장이에요. 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좀 오시나요? 메치니코프라고 들으셨죠? 요구르트? 네, 그분이 죽음은 장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하셨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 관리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뇌예요. 뇌. 마이크로바이옴 균형과 뇌. 그래서 장뇌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장청, 뇌청.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다. 왜 여기랑 여기가 떨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계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고요. 화장실을 못 가신 날 기분이 어떠세요? 하루 종일? 개운하세요? 뭔가 그쵸?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집을 떠난 기분이시죠? 하루 종일 불편하시죠? 그게 이틀째 가면 이제 이게 좀 날카로워지기도 해요. 얼굴이 누렇게 뜨고 3일째 갔다 건들면 안 돼요. 그쵸? 장이 해결돼야 뇌도, 왜냐면요 장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알려져 있는 그게 만들어져요. 95%가 누가 만들어요? 내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요. 얘를 잘 그러니까 살펴줘야 돼요. 그래서 균형 잡힌 미생물 생태계는 건강의 기본. 그래서 여기 보세요. 파킨슨병 들어보셨죠? 자폐 스펙트럼, 우울증, 크론병, 과민성 대장증후군, 직장암, 궤양성 대장염, 만성 폐쇄성 질환, 천식, 당뇨, 비만, 충치, 치주염, 세균성 질환, 간경변증, 건선, 아토피 이런 것들의 해답을 엉뚱한 데서 찾지 않으셨나요? 혹시 병원 가서 약 하나로? 아니고요. 어디를 다스려야 된다고요? 장이요. 네, 이 모든 들어왔던 질병들 그런 것들이 장에 있어요. 최적의 건강, 80여 년 넘게 뉴트리라이트가 지켜온 생각. 하지만 남들에게 최적이 꼭 나에게도 최적일 수는 없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맞춘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마이를 비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우리 몸의 또 하나의 주인 39조 개의 미생물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다양한 종들의 조화 속에서 건강해지듯이 마이크로바이옴도 다양한 미생물들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대사물질이 소화, 면역, 대사, 신경에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은 몸 전체 건강의 토대라고 할 수 있죠. 마일의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은 국내 유일 피마스 특허 기술을 통한 듀얼 장건강 분석으로 장내 미생물들의 다양성, 유익균과 유해균 분포는 물론 미생물들의 대사물질까지 체크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부터 라이프스타일 플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집요하고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미생물 생태계 균형에서 찾은 나만의 건강, 마일의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네, 나만의 건강.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생애 주기별로 다르고요.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게 마이크로바이옴 개인 맞춤 솔루션. 네. 어지진 않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이 6가지가 준비되어 있죠. 아니고요,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맞는 한 가지. 6가지를 내가 다 먹을 필요 없어요. 그 중에 제안해주는 거 한 가지만 드시면 되고요. 이게 HM 파마라는 회사가 8,000원씩으로 만들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나 알아 이 회사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주식을 관심 있어하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왕창 사. 뜰 거야. 제가 얘기해줬거든요. 네, 이 회사와 8,000원씩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개발했는데 왜 이 회사냐?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이크로바이옴이랑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듀얼 분석하는 회사래요. 그게 뭐냐면요, 마이크로바이옴만 분석하는 회사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포스트바이오틱스. 저것까지 같이 분석하는 회사는 여기밖에 없대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차세대 연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마스라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맞춤으로 솔루션을 제안해 주는 것까지 모두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뜰 거예요. 주식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를 왜 택했냐? 이 회사의 CTO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비렐름 후차테. 이 발음도 힘든데 이분이 언제부터 미생물학을 시작하려고 했는지 이때 안 태어나신 분 대부분이신가요? 네, 저는 다 태어나셔요. 장내 미생물 분야의 세계적인 석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생물 연구만 하신 분이에요. 저는 걷기도 하고요, 밥도 먹고 학교도 가고요, 많은 시간들을 썼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이분은 그 연구만 하셔서 현재 미생물학회 회장님이시고요. 이 미생물학회 분야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거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연구만 해도 300편이 넘는 논문과 논문 한 편, 2편 정도 써봤을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가정 중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그걸 300편 이상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분과 한국아메이가 2018년부터 연구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회사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하고 맞춰갔겠죠, 서로. 이제 까다로운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개인 맞춤 프로바이오틱스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이 회사와 그다음에 뉴트라이트는 워낙 까다롭고 깐깐하고 굉장한 훌륭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회사, 이 두 회사가 드디어 만났어요. 이제 굉장한 작품이 태어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이런 기기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 분석을 하고 2가지를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색깔이 예뻐서 넣었어요. 피마스라는 기술로 나에게 맞는 맞춤형을 제안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냐? 키트를 구매하신 분 있으실 거예요, 몇 분. 네, 구매하시면 반드시 키트 등록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앱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 설문을 하고 수거를 며칠에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저는 지난달 세미나가 있는 날 아침에 체변을 해서
다음 날인가 수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변은 7월 1일 날 드디어 이제 분석이 완료된다고 사이트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키트를 수거해 가면 분석하고 그렇게 레포트를 받으면 이제 어떤 상태인지 내가 뭘 먹으면 나의 상태가 어떻게 개선될지 제안을 받을 거예요. 굉장히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요. 기대 반 설렘 반. 왜 건강검진 받아보셨잖아요. 건강검진을 받고 기록지를 받는 날 어떠세요? 그러니까 떨리죠. 네, 저도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 떨려요, 살짝. 떨리는 분들 여기 좀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설문부터 먼저 하시라고 저희 파트너님 얘기를 내죠. 일단 새벽에서 바로 택배로 보내버리셨다고. 성격도 급하셔. 모르신 거예요. 그래갖고 연락을 받으셨다고. 그 설문 안 하셨네요. 그래갖고 이제 전화해갖고 냉동 잘 보관하고 있다고 얼른 설문해서 보내주시라고 그랬다고. 네. 그래도 버려지지 않아요. 2번 하는 번거로움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 변을 받아요. 그 본사에서. 그러면 일단 마이크로바이옴과 포스트바이오틱스 상태를 분석하겠죠. 네, 현재 변에. 그리고 나서 6개의 튜브로 나눈대요. 내 거를. 그래갖고 아바타 장을 복제를 해갖고 내 환경에 맞는 장을 아바타로 구축을 해서 거기에다가 요런 프로바이오틱스 6종 아까 1번부터 6번 솔루션을 처리를 한대요. 그리고 한 5주 정도 배양을 해요. 그리고 나면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처음 내 거 분석했던 것에서 1번부터 6번 처리된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건강적으로 결과가 좋아졌다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2번인지 5번인지 6번인지 처방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이걸 하고 나면 나는 1번이야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1번끼리 뭐예요? 성격도 비슷할 거예요. 제가 지금 막 든 생각이에요. 왜 장 안 좋은 사람도 없대요? 한결같이 하는 거 있어요. 아, 걔 예민해. 그죠? 장 안 좋은 사람 예민해요. 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기능성, 병원성, 뭐 장 건강 지표 이런 것들 쭉 이제 레포트를 해서 주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레포트가 뭘 의미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받아도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자 이러시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장내 다양성, 장내 유익균, 유해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주는데 장내에 얼마나 다양한 종으로 미생물들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제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로 온다고 하는데 그중에 장내 유익균은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락토바실러스 하면은 그 소장에서 살고 있는 애. 얘네는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이 비피더스라고 알려져 있는 이 균. 얘는 이제 대장에 있는 균이에요. 근데 얘가 유익한 물질을 다량 생성해서 장 세포를 건강하게. 여기서 말하는 유익한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단세지방산, 포스트바이오틱스. 네, 그거를 만들어내는 애가 비피도박테리움. 그게 나한테 얼마나 있는지 분석해서 알려줄 거예요. 또 장내 유해균. 장내 유해균이 있으면 큰일 나요? 아니요,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발견될 수 있어요. 근데 왜 다 같이 나가서 외식을 했어요? 간장게장을 먹었어요? 근데 나는 밤새 두드러기 나고 토하고 그랬어. 근데 다른 식구들 멀쩡해. 이게 상한 것도 아닐까 싶으시죠? 내 장내 균형이 무너지면요, 약간의 자극원으로 갖고도 내가 확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뭐 이러한 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균은 읽기도 힘들고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그만 어찌됐든 뭐 식중독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분석해 줄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죠.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이 충분하면 얘네들이 나를 괴롭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이게 재밌어요.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이에요. 지금부터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보세요. 이거요. 콜레스테롤 관련. 콜레스테롤이 고기 많이 먹어서 그래. 맞아요. 근데 고기 많이 먹어서 뭘 키웠냐면요, 내 장에 미생물을 키웠어요. 어떤 미생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그룹에서 나오는 장내 미생물이 커야 되는데 못 컸어요.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체지방도 얘 많았으면 좋겠어. 마른 사람에게서 유의적으로 나타나는 장내 미생물. 그죠? 그래서 요즘 분변이식 이런 것도 치료적으로 한시적으로 허가가 돼서 하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인지 관련 미생물. 깜빡깜빡해. 인지 관련 미생물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앞으로 인지 관련 질환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수면 관련 미생물. 수면 관련 미생물이 충분히 있으면 가바라는 물질을 만들어낸대요. 그럼 숙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게 부족해 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뭘 처방받을까요? 얘를 잘 만드는 애들이 들어있는 종합 세트를 처방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면역 관련 미생물 그리고 또 있죠? 설사, 변비, 복부, 불편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장 하면 요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요거는 일부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도 개선이 될 수 있고요. 또 탄수화물 소화, 단백질 소화, 비타민 생성 이런 것들 관련되는 미생물들 세트를 이제 다 분석을 해주실 거예요. 친절하시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있다, 뭐 그런 게 뭐 이런 균 이름을 제가 읽어보세요 하면 읽지도 못하실 걸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보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 분석 결과 여기서부터 이제 장내 미생물이 생성한 대사산물 중에서 인체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성분인 포스트바이오틱스 요게 얼마나 균형을 갖고 있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앞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왜 먹느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요.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을 위해서 먹는다라고 대답하시면 네, 90점짜리 답안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지를 받으실 거예요. 이 균형이 얼마나 됐는지. 이분은 A예요. A 학점이에요. 점수 좋은 거예요. 이러기 쉽지 않으세요? 한번 받아보세요. 받고 낙제인지 아니면 중간은 가시든지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짧은 사슬 지방산 이게 대표적으로 단수의 지방산이라고 불리우는 지방산이에요. 지방산. 보통 지방산 하면 뭐 알고 계세요? 아무것도 모르세요 갑자기.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우리 이름 알고 있잖아요. EPA, DHA 그죠? 리놀렌산, 리놀레산 이런 거 들어보셨죠? 걔네들은 좀 큰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한 탄소가 한 16개, 18개, 20개 뭐 이렇게 큰 애들이에요. 그 큰 애들이 내가 갖고 있는 효소로 잘게 잘라서 내가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큰 애는 잘 이용하는데 요 6개 미만의 탄소를 갖고 있는 애들은 오히려 우리는 못 잘라요. 그냥 그대로 똥으로 변으로 장까지 가요. 대장까지 그냥 가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자르기 때문에. 그럼 그걸 누가 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요. 그걸 잘라갖고 그것뿐이 아니고 항균 펩타이드 얘가 뭐냐면요 항생제, 천연의 항생제 내 몸에 있는 장에 있는 애들이 만들어주는 천연의 항생제. 그래서 웬만한 거 먹어갖고 난 설사를 안 해 뭐 이런 분들 있으시죠? 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에요. 안에서 다 처리하는 거죠. 장에서. 그 외에도 이제 비타민 K나 뭐 이런 것들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알고 계시나요? 셀레늄도 장에서 합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뭐 아미노산 같은 것들도 장에서 합성이 되고요. 누가? 미생물이 합성해주고요. 그리고 세로토닌, 가바 이런 것들도 이제 장에 있는 애들이 합성을 해줘요. 잘 지내셔야겠죠? 그러니까 장에 있는 애들은. 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세포 파생물 이런 것들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인데 그 중에 이제 뭘 주목하자고 했냐면 단세지방산. 얘네들이 장 세포의 영양원이기도 하고요. 요 그림 뭔지 아시겠어요? 장세포예요. 장세포 사이사이에 첫 번째 쟤네 둘은 사이가 좋죠. 딱 붙어 있어요. 닥치닥치 붙어 있어요. 장세포들이 닥치닥치 붙어 있어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를 유해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거든요. 근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사이가 안 좋아. 벌어져 있어, 쟤네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쑥 들어가요. 그래갖고 혈액을 하고 돌면서 면역 과민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아토피. 뭐 아주 쉽게는 설사 이런 것들이 다 저렇게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근데 단세지방산이 요거를 타이트하게 만들어줘요. 잘 먹어야겠죠. 그래야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1차 방어막. 걔네들이 병원체나 뭐 유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니까. 그래서 그 밖에 단세지방산이 장내 환경 유지에도 중요하고 장 운동도 활성화시켜주고 염증 억제, 뭐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 억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애가 단세지방산이라 뉴트릴라이트에서 만들어진 마일렛 바이 뉴트릴라이트는 단세지방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솔루션을 제안을 했고요. 그러니까 소화 안 되는 애들 탄수화물, 단세지방산 중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대장에서 소화가 되면 대장에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대사가 되면 이런 단세지방산이 만들어져요. 아세트산, 뷰티리산, 프로피온산 이런 것들이 뭐
탄소 2개짜리, 4개짜리, 6개짜리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각자 하는 일이 다르죠. 저런 세 가지의 것이 얼마나 어떻게 잘 만들어지는지를 초점 맞춰서 이제 얘기해 줄 거고요. 그래서 그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을 지금부터 프로바이오틱스는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 때문에 먹는다. 그래서 이제 체험단이 있으셨죠. 저 체험단에 속하진 않았고요. 한 300 몇 분 정도가 이제 사전 출시 이전에 이제 체험단이 되셨었대요. 그래서 진짜로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먹으면 좋아져? 라는 의문 안 드세요? 순진하게 좋아진다고 하면 아 좋아지는구나 그러고 주변에서 안 그러세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본사에서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그러고 다 먹잖아. 다 사고 막 밤새갖고 막 데이트하고 있다가 막 누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전하는 주변 분들은 약간 의심에 찬 눈초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갖고 왔어요. 균형. 겨우 2달 드셨어요. 원래는 한 6개월 정도 먹고 다시 검사하라고 본사에서는 제안을 하는데 체험단이니까 사전 체험단이니까 2달 먹었는데 2달만으로도 전체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좋아지셨어요. 빨간색은 첫 번째, 파란색은 두 번째. 그러니까 섭취 전, 섭취 후 올라갔죠. 뭐 그림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림이 좀 올라갔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솔루션 그룹별은 1, 2, 3, 4, 5번, 6번까지의 솔루션 그룹 각 따로따로 분석을 한 건데 다 좋아졌죠. 좋아진다니까요. 좋아져서 먹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이게 내 장에 있는 거고 거기 가서 기계로 분석하는 거니까 나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느끼는 거 있죠. 느끼는 거. 느끼는 게 이제 체감하는 불편 증상을 갖고 있던 분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한 그래프예요. 보시면은 뭐 배 아프다, 뭐 빵빵해진다, 뭐 화장실 다시 가고 싶다, 바로바로 화장실 간다. 나 장 좋아, 난 밥만 먹으면 화장실 가잖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진짜 동의하세요? 장 좋아서 아니죠. 그런 무식한 얘기 하시나? 사실 그런 기분이긴 한데 아니 좋으면 바로 관리가 있겠어요. 담고 있어야 영양분을 흡수하죠. 충분히 시간을 줘야 돼서 내가 지금 화장실 가서 확인한 건 좀 전에 먹은 거 아니에요? 아시죠? 전날 먹은 거.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증상들이 다 감소하잖아요. 2달 먹는 걸로 특히 첫째 주에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내가 이렇게 일주일만 먹어봐 일단 라고 얘기했을 때 일주일 먹은 본인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알면 계속 먹어요. 애들도 먹어요. 알면. 네. 그래서 이렇게 섭취 전에 불편감을 털었던 증상들이 이제 8주 차에 더해지면서 감소하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이건 전체적인 평균이고요. 저에게 감사하게도 본인 사전 체험단에 속해 있던 분이 여기 이제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데이터를 공유해 주셨어요. 저보고 이렇게 종합해서 떠들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개인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이분이요. A분이세요. A분 손 들으시고요. 아우 뒤에서 막 너무 신나게. 네. 이렇게. 네. 괜찮죠? 남궁 리더님. 남궁 뭐 이국 리더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장내 유해균, 장내 유익균,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면적 그 옥색 저게 이제 평균이고요. 빨간색이 내성적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땡. 네. 밑으로 확 쳐져 있으시죠. 이분은 이제 2번 세트를 처방받으셨는데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을 따로 그래프로 놔줬어요. 몇 점이에요? D예요, D. 낙제요, 낙제. 네. 이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은 그래도 평균은 되셨어요. 이 그래프에서 가운데가 들어가면 평균인 거거든요. 평균은 되셨던 분인데 섭취하고 난 후, 2달 후 보셔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어떻게 될게요? 이렇게 B 합점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시면 이제 A 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양성은 더 좋아지셨어요. 더 오른쪽으로 확 치우치셨죠. 높은 쪽으로 치우치셨죠. 계속 드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건강 관련 지표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또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뭐 낮은 게 좋아, 높은 게 좋아 몰라요. 낮은 게 좋고 높은 게 좋고 다 달라요. 빨간색은 나쁘고 초록색은 좋아요. 우리를 위해서 친절하게 색깔로 표시해 주셨어요. 오렌지색은 그냥 그래요. 그러면 심혈관, 간 건강, 체지방 나쁘시죠? 미안해요. 나쁘다고 얘기해서 나쁜 걸 어떡해.
수면도 나쁘세요. 그리고 탄수화물 소화, 단백질 소화 나쁘세요. 그죠? 근데 이분이 드셨어요. 심혈관은 조금 마음이 놓이세요. 초록으로 바뀌었어요. 수면은 조금 개선되셨어요. 체지방은 여전히 나쁘세요. 나쁘신 게 보여요. 죄송해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설사 뭐 이런 거. 이게 왜 좋았는데 나빠진 것들도 있으시죠? 왜 그래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2달 드신 거고요. 왜 조합을 설정할 때 모두 다를 좋게 해주는 묘약이 있을까요? 있을 수 없겠죠.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들을 포커스 삼아서 나빴던 것들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개선시키는 애들을 넣다 보니까 오히려 좀 괜찮았던 애들이 좀 떨어지는 경향은 있지만 크게 떨어지진 않았더라고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이제 그 먹기 전 이렇게 심혈관 뭐 이 중간에서 왼쪽으로 낮음에 들어가 있던 애들이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갔죠. 올라간 애들이 보이시죠? 얘네들이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심혈관은 조금 마음 놓으셔도 되고요. 지금 시점에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변한다. 그래서 지금 안심이 뭐 계속 안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나서 또 친절하게 이런 것도 다 해줘요. 식습관.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초록색은 잘 먹고 있습니다고 빨간색은 좋지 않아요 이거예요. 과자빵 좀 줄이셔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고기 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2주에 1회 미만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제안을 받으셨어요. 염분, 뭐 규칙적인 식사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중해식 식단을 권장드리고 수면 괜찮으신 편이고 운동 좀 하세요. 요즘 운동 잘 하시더라고요. 라이딩, 네, 20% 라이딩, 네, 이런 것들을 쭉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하세요?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해주는 것보다 조금 더 돈 내고 하면 이 정도보다 자세히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자세해요. 네, 저도 굉장히 돈을 많이 내고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뭐 이모 신사이던 이름을 맡겼어도 괜찮죠 이더니 네. 이분은 장내 유익균도 적은 편이셨어요. 근데 뭐 괜찮아요. 왜냐하면 좋아지셨어요.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이분은 A 학점 되셨어요. 마이크로 포스바이오틱스 균형이 끝났어. 다 좋아지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달밖에 안 드셨는데 6개월을 계속 드셨으면 훨씬 좋아지셨겠죠. 결과를 내셨겠죠. 이거 마이크로바이옴을 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개인 맞춤형이라며. 여기 몇 분 앉아 계세요? 300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마다 다 다르다며? 이런 의구심 혹시 들어보셨어요? 왜 6개야 겨우? 어떻게 했냐면요. 40가지 조합, 우리 몸에 필요한 유익균들의 조합을 40가지로 만들었대요. 처음에. 만들어서 그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6세트만 지금 일단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열심히 보내겠죠. 똥을.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해서 그 6세트 말고 뭐 2세트가 더 필요해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6세트 정도의 카테고리로 웬만한 것들이 해결이 되니까 6가지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거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있어요. 나는 건강검진 한 번씩 받는데? 있으시죠? 뭐 2년에 한 번 받는 거든 돈을 비싸게 내고 받는 거든 받는 분들.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도 따로 검사해야 돼? 무슨 차이가 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병원 검사는요, 내 현재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 간 기능 수치가 나쁜지, 콜레스테롤이 얼만큼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알려주고 뭐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뭐 조절한 약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아직 나 콜레스테롤 수치 높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나 인지 기능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장 검사를 했더니 인지 기능과 관련된 미생물이 적어. 그럼 시간이 흐르면 나빠질 거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의 건강을 예견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어. 그러면 둘 다 해보면 좋죠. 뭐 기왕이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오면서 얘기한 건데 왜 유명한 배우 있죠. 가슴을 절제한 배우. 왜 절제했어요? 네, 유방암. 네, 유전자검사 했더니 유방암. 병원 검사한 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받으셨다면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나의 몸의 일부를 미리 잘라냈을까요?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유방암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확하지 않아요. 제 생각이에요. 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 혹시 하세요? 이게 얼마죠? 22만 원. 네. 건강검진 받아보셨죠? 검사 하나 추가하면 얼마예요? 10만 원, 20만 원 쉽게 들죠? 이미 나 100만 원 냈는데 검사 하나 넣는 걸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들어요. 근데 아까 그 결과지 보셨죠? 훨씬 자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보는 먼저 이제 8월 1일 날 출시일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전해주고 싶은 분들 많으실걸요. 왜 우리 애들 이렇게 산만하지? 장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염증성 질환들을 많이 걸려요. 병원에서 별로 뭘 못해요. 염증이 있을 때 항생제를 주겠죠. 근데 계속 불편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아마 장균이 깨졌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솔루션을까지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